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오픈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건모회 분과 함께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유분방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지난 영상 잘 보셨죠? 우리가 2025 7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나온 현대시 세트, 정말 공포의 세트, 많은 친구들이 정답이 뭔진 모르겠고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던 질문, 네, 가나가 이제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를 살펴봤고 이제 이어서 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문제 맞췄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반대로 읽어가지고 맞아요. 맞춘 그 문제도 오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 예, 이제 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낯선 작품 만났을 때 보기는 어떻게 하자? 무조건 읽어라. 먼저 읽고 여기에 맞춰야 된다. 네. 여기에.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30번 문제의 보기에서 나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엘리자베스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나는부터. 나는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이 대립적인 면을 지녔음에도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두 섬이 그 공통점으로 인해 연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예, 여기서 핵심은요. 두 섬이 나오는데 얘네의 상태가 어떻다? 고립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 그렇잖아요. 섬과 섬은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맞죠?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적인 면을 갖고 있대요. 섬 1, 섬 2가 대립적인 면도 갖고 있대요. 근데 그럼에도 공통점도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작품을 통해서 찾아내 봐야 되겠고요. 결국 이 고립되어 있는 각각의 두 섬이 공통점으로 인해서 연결된다라는 게 이 시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미 보기에서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나 작품의 제목이 섬 옆에 어떤 사랑의 비밀 노래, 사랑 얘기 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맞춰서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한 섬의 보채는 아픔이 다른 섬의 보채는 아픔에게로 가네. 여기까지가 1년이거든요. 일단 여러분 그려지시죠? 섬 1이 있고 섬 2가 있는데 둘 다 어떤 걸 공유하고 있다? 아픔이라는 거. 맞죠? 공통점은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연결되고 있죠. 가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바로 보기를 근거로 해서 맞춰서 읽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이연으로 가볼게요. 한 섬의 아픔이 어둠이라면 다른 섬의 아픔은 빛. 이거 뭐예요? 대립되는 거죠. 아까 대립되는 요소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빛인데 하나는 어둠의 요소를 갖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어둠과 빛은 보이지 않아서 이 대목이 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아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어제는 가장 예쁜 꿈이라는 집을 지었네. 그러니까 이 섬을요, 사랑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과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고립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남녀의 관계도 그렇고 정말 우리 엘리자베스님과 쌤서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공통점도 있고 대립되는 점도 있을 거예요. 얘가 빛을 갖고 있고 내가 어둠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서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꿈이라는 집을 지었대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네요. 어. 뭔 말이야 이게? 근데 이 뭔 말이야가 이 뒤에 문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30번 문제 3번을 한번 볼게요. 네. 30번 문제 3번. 나의 두 섬이 꿈이라는 집을 지은 것은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고.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이거 3번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가 왜 맞냐면 보세요. 고립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꿈이라는 집을 지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 선지를. 그러니까 꿈이라는 집을 지은 것은 네.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잖아요. 네. 이 선지 그 자체로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 이연에서 내용이 서로가 빛과 어둠인데 오케이. 보이지 않아서. 네, 고립된 존재니까 보이지가 않아서 오히려 뭔가 모를 각자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거를 고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서로가 보이지 않아서 각자 고립된 존재라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이라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뭐 아서, 안 아서 요 연결 어미를 아주 예리하게 잘 본 친구들이라면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선지가 30번에 3번 선지가 맞는 말인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헷갈릴 수 있는 게 1년에서 분명 다른 섬의 보채는 아픔에게로 가네라고 해서 네. 연결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각자가 고립된 존재면서도 어떤 요소로 연결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연결된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또 공유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보면 진짜 깊은 통찰이 담긴 신 거예요.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좀 더 가볼게요. 제가 3년을 좀 더 가볼게요. 지었네. 공기는 왜 사이에서 흐르는가? 지었네. 꿈이라는 집을 지었네. 지었네를 반복하고 있죠. 우린 지금 각자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각자가. 고립된 상황에서. 바다는 왜 사이에 넘치는가? 이게 무슨 말이야? 섬과 섬인데 그 사이에 공기가 지나고 바다가 넘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 있는 거라는 거. 그렇죠. 바로 그거야. 고립되어 있어서 이룰 수 없는가? 없는가? 알겠어요? 이제 좀 느낌 오세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럼 1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네요. 1년은 전체적인 그 내용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섬과 섬이 있는데 연결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연결도 돼요. 그러나 얘네는 각각 고립되어 있는 존재이기도 해. 그래서 이 사이에 공기도 흐르고 바람도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되는 요소로 연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근데 그 아픔의 형체는 다를 수 있겠죠, 사람마다. 그쵸. 근데 나의 아픔이 어떤 사람한테는 빛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아픔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대립되는 요소일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아픔이라는 걸 지금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깊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30번의 보기를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는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이 대립적인 면을 빛과 어둠 이런 대립적인 면을 지녔음에도 공통점을 또 갖고 있는 거야. 아픔이라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아픔으로. 나만 감동한 것 같아. 한 섬이 흘리는 눈물이 다른 섬이 흘리는 눈물에게로 가네. 눈물 공통이네. 맞아요? 연결이죠. 여기 보세요. 1년에서 아픔이 아픔에게로 가네. 눈물이 눈물에게로 가네. 그러니까 둘 다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섬의 눈물이 불이라면, 얘가 흘리는 눈물이 불이라고 친다면, 얘가 흘리는 눈물은 재라고 볼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또, 진짜 너무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모두가 불행하긴 한데, 똑같이 불행한데, 그 불행의 이유는 다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미묘하게, 시인이 정말 이게 디테일하고 섬세하다는 게 느낀 게 지금 앞부분에서는 빛과 어둠이라고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긴 달라. 불과 재예요. 근데 불과 재가 또 어느 정도 연결 지점은 있잖아요. 불이 다 타고 나면 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상반까지는 안 가. 그래서 서로가 섬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연결과 뭐 아픔과 이런 것들 공유하다 보면 또 이렇게 불과 재의 정도의 사이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다르긴 다른데 앞에서 빛과 어둠 정도로 극단적으로 또 대립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못 읽어냈어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달라. 불이라면 어떤 섬의 눈물은 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과 재가 뭐 해서요? 만나서 연결이죠. 만나서 보이지 않게 빛나며 어제는 가장 따스한 한 바다의 하늘을 꿰매고 있었네. 아픔과 아픔, 슬픔과 슬픔이 만나서 연결돼서 하늘을 꿰맨대요. 꿰맨다. 아까 전에 지난 시간인가? 하모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하모니 맞아요? 하모니. 네, 그거 바로 이게 꿰매는 거예요. 봉합.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이제 30번의 선지 판단 갑니다. 4번, 5번 선지 남았거든요. 네. 4번. 나의 한 섬의 눈물이 눈물에게로 가는 것은 두 섬이 눈물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인 겁니다.
5번 가볼게요. 아. 나의 불과 제가 빛나는 것은 대립적인 면을 지닌 두 섬을 연결되게 만드는 공통점이에요. 자, 대립적인 면을 가진 두 섬을 연결되게 만드는 공통점은 불과 제가 아니라 여기서 뭐였어요? 그 위에. 눈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29번 문제에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까 29번 잘 풀었잖아요. 네. 예, 29번에 3번인데 거기에 B 부분이 지금 나의 마지막 행에 나온 하늘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그 섬과 섬이 불과 제가 만나가지고 하늘을 꿰매고 있었네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이 하늘은 B는 꿰매지는 것이다 라는 거 맞죠? 네. 그 점에서 꿰맨다, 봉합, 합쳐진다, 화합에 대한 지향의식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잘했어요. 이 구절을 아주 정확하게 harmony 이해하셨습니다. harmony.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문제에서요. 27번은 적절하지 않은 건 줄 알고 3번을 했는데 3번이 적절했어.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우리 쌤서희 TV 구독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수능장에서 위기다. 정말 시간이 없고 눈에 안 들어오는데 27번 같은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 주제의식 강조가 압도적으로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 시에서는요, 반복과 변주를 정말 많이 써요. 현대시에서는. 그리고 반복했다라는 건 결국 주제 강조로 연결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가 같은 경우는 긍지의 날인가 보다 뭐 이런 말들,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 긍지도 내가 만드는 것, 내가 만드는 것, 내가 만드는 것, 이거 반복. 아, 그래서 약간 반복. 변주, 오케이. 그리고 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었네, 공기는 왜 사이에 흐르는가? 지었네, 바다는 왜 사이에 넘치는가? 유사하게 아. 예, 변주하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왜 사이에 넘치는가? 이건 사이에 흐르는가? 왜 사이에? 이런 것들 반복이죠. 뭐 그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되겠네요. 아, 여기까지. 이거는 그럼 네. 제가 문학에 대한 그 개념 같은 게 모자라서. 아, 그쵸.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개념이 약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무하죠. 그거는 무엇을 보면 된다? 쌤서희 TV. 우리 쌤 수능 개념. 국어 단판뿐만 아니라 쌤서희 TV에도 우리 개념 맞아요. 영상 이제 종종 제가 업로드를 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꾸준히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 틈틈이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하셔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우리 긴 시간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자,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와, 진짜 수능 만만치 않구나.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요 가와 나의 시를 읽고 저는 좀 의아한 게, 그러면 약간 그 수능이라는 게 보통 18살, 19살이신 분들이 보는 건데, 그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좀 철학적으로 깊이가 깊지 않나. 예. 아직 그 나이 때에 이해할 수 있는 삶의 무게나 깊이가 분명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시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네, 엘리자베스님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근데 꽤 저도 공감하는 바가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살면서 고민했을 법한 지점과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오한 삶의 통찰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아닌가. 그래서 더 모호하고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좀 힘들어서 막 어마무시한 자기 서사가 있는 친구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일단 우리가 이 작품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요 정도로 분석을 끝내고 먼 훗날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되고 이 작품을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예. 힘든 일 있을 때 떠올릴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정말 그 연령대별로 이해의 깊이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 10년 뒤에 한 번 더 이 작품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너무 질 좋은 강의를 바로 옆에서 과외받듯이 완전 입시 때 생각나고 물론 뭐 한국 분들이 하시는 입시는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대로 뭐 공부를 열심히 했었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때 생각나고 되게 좋았어요. 아, 네, 우리 종종 제가 엘리자베스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수능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줍니다. 쌤사이 TV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